몇 가지 이제 지금 이런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트집 잡고 조금 뭐랄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앞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법원 앞에서 의총 열고 뭐 관련된 얘기했다는 분들도 네. 살펴보니까 전화기 바꾸고, 예, 뭐 보좌진들도 그렇고 당직자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파쇄하고, 예,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유튜브 쪽에서 지금 전한길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 내용 공개했는데, 본인은 당선되자마자 집에 가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트럼프한테 전화 왔다고 통화했다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정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왜 트럼프하고 대통령을 통화를 바로 하지 못하고 며칠 있다가 했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문제 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뉴스다이브 같이 이렇게 고품격 채널에서 전한길 씨의 주장을 언급이 값어치 있게 다룰 필요가 있나 넘어갑니다. 별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뭐 저희는 뭐 바로 이렇게 열린 자세로. 심지어 전한길 씨 그 국무회의 같네. 국무회의. 좋아요. 나를 건드면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건들지 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시던데 그분. 정신승리와 이 자아비대화 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면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영어로 막 통화하면서 나갔다는 거랑 참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다들 황당한 거예요. 지금 영어로 왜 막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건데 누구랑 통화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통화 상대가 있었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 전화 왔으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혼신의 연기. 그때부터는 개그 콘서트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를 잠시 했으니까 정작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재판 왜 안 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 어떤 정작 반성이나 사과나 이런 메시지가 있었느냐? 없잖아요. 네. 없죠. 오히려 당내 내홍만 그 당권 싸움하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이 정당은 무슨 목적으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너무나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던 건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보다는 당권 싸움이었고 지금 이 순간도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최근에 기자들한테 더 이상 우리를 친윤이라 부르지 말고 영남 주류라고 좀 써달라 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뭐 친윤, 친김, 친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영남 주류라는 것을 더 내세우고 이제 윤의 색채를 지우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술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영남 주류요? 전혀 느낌이 안 오는데 이렇게 써주면은 뭐 윤석열과 거리 두기가 됩니까? 네. 이래서 오윤회. 아니야. 영남 주류를 두고 지금 술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술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런 거 보면 확 요새 무슨 술 즐겨요? 저는 이제 와인과 맥주에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류. 영남 뭐가 어디 있나요? 유명한데? 영남 주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불러달라. 예.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윤혜 씨는 이제 와인과 맥주를 즐기신답니다. 오늘 저희 뉴스다이브 단독 내보내드리고. 저는 국민의 의원들이 너무 타이밍과 기회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서 사과를 해도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심지어 뭐 의미도 없는 사과조차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본인들의 권력과 생존에만 더 목숨 걸고 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요. 깊은 얘기까지 다 하지는 못합니다. 깊은 얘기를 나누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건 알아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뉴스들만으로도 기본 정보들은 확인이 가능하실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야당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죠. 13일이 되면 야당이 아니라 여당, 민주당, 여당,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3일이 되면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그 후보 중에 한 분인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어제 MBC 보도가 있었고 뭐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2016년 7월쯤에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이현수 실장한테 전화를 했고 이 전화 내용은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했고 채용 전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 과정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절차나 전형들은 잘 통과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항의하는 그런 전화 통화가 공개가 됐고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 논란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 보도 이후에 김병기 의원은 관련해서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 토론회가 있었고 토론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고 언론 보도를 하는 그 언론들에게 좀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여러 설왕설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잠시 좀 언급을 해보자면 그 장윤선 기자는 이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하고 좀 제법 길게 통화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통화는 안 했고요. 오늘 아침 저희 취재 편의점에 출연을 하셨군요. 예. 그 김병기 의원 출연해서 이제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좀 길어요. 예. 서사가 좀 긴데 47분이구나. 그 이제 2014년 이게 원래 이번에 MBC가 첫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아니죠. 2018년에 한겨레가 먼저 보도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14년도에 그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이제 국정원에 응시를 했는데 공채 응시를 했고요. 공채 응시를 했고 서류 필기 면접 그리고 뭐 신체 검사 뭐 체력 단련 뭐 이런 거 다 이제 통과를 했었는데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해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됐고 네. 근데 이제 오늘 김병기 의원의 그 주장에 따르면 신원조사도 처음에는 붙었었는데 나중에 탈락시켰다. 근데 그때 신원조회 탈락 사유가 뭐냐면 장애가 있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본인의 아들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고 이것은 어떤 고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배후에 이제 덩어리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핵심은 아버지가 당시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이제 예. 본인은 이제 원래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1998년 그 국정원 인사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부적인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력 다툼? 인사 갈등, 세력 다툼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김병기 세력은 의원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시니까요.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분도 이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국정원을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정치를 하게 돼서 2016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했는데 요 사안이 본격적으로 된 거는 이제 2016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되고 정보위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본인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국정원 사상 최초로 행정감사도 했었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했었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별도의 TF를 통해서 면밀 조사까지 했었고 다 문제가 없었는데 본인이 뭘 도전하려고 하면 뭐 사무총장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김병기가 뭐 국정원장 간다더라 이번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출마한다더라 뭐 이러면 꼭 이 똑같은 사안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솜씨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키워드인데 어제 MBC 보도한 하나는 대마가 나오고 하나는 이제 엄마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대마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그 아주 민감한 이슈인데 뭐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한두 모금 뭐 해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했던 건데 한두 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모함이다 이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엄마가 전화한 것은 직접 부인이 먼저 전화한 게 아니라 이제 이현수 실장이 전화를 주면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녹음 파일이 어제 보도가 된 거다.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을 누가 어떻게 유출했느냐 아마도 이것은 상당한 수준의 어떤 뭐 공작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게 흘러나올 수가 없고 특히 MBC에 보도됐던 그 청원서가 있는데 이거는 국정원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검찰에도 흘러가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제 앞서 그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현수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폰에 있던 내용이 나갔을 수는 있겠다. 누군가가 검찰에 의해서 그래서 나갔을 수 있는데 이 청원서 문제는 원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도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다. 그래서 이거를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 경찰에 의해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거다. 여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본인과 관계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음번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똑같은 이슈가 터질 수 있어서 이번에는 명토 박아서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판단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들 채용 문제가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아들도 그 국정원에서 블랙 요원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림이 있어서 오히려 왜냐하면 경력직으로 채용이 결국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도
차라리 본인이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법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이슈와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유무와 상관없이 네.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 짓고 예. 가겠다. 아니면 자기는 요만큼 티끌만큼이라도 본인이 부정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직 그만두겠다.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두고 채용 비리건으로 보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취재나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 이 보도 자체를 왜냐하면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쓰던 업무용 폰이 포렌식이 됐다. 그러면 그 포렌식을 했던 내용들이 유출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언론에 흘러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다라는 목소리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떤 목적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뭐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평범한 일반 취준생이라면 취준생의 어머님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항의가 됐든 이제 앞서 얘기한 이제 채용 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은 취업 청탁 의혹, 채용 예. 청탁 이렇게 청탁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청탁이냐 그리고 김병기 의원 쪽에서는 이것은 항의다. 예. 어떤 취업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항의다. 이렇게 서로 워딩이 달라요. 언론과 김병기 의원 측이. 근데 이제 그 범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정보위 야당 간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정원 그 인사처장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장과 그 어머니가 직접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그 자체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것이다. 네. 그 물론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해서 항의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여염집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그 정서와 이런 것들이 어떤 뭡니까 그 현장을 뛰는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이슈가 상당히 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당시에 무슨 뭘 청탁하려고 전화한 것은 절대로 아닌데 네. 기사가 마치 우리가 무슨 부부가 그래요. 아들의 취업 청탁을 한 것처럼 한 것은 잘못됐으니 이거를 항의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고 관련돼서 누가 이 문제를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김병기 의원님도 이제 계속 정치를 하시고 하시려면 이 문제가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시면 이번 예. 기회에 깨끗하게 소명해서 털는 것도 방법일 예, 수 뭐 어떤 있겠네요. 형태로든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뭐 수사 의뢰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이고, 뭐 사실관계 틀릴 경우에 또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걸로 보아서는 뭔가 그 이후 결론 나는 과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윤선 기자가 이제 발언 분량이 많았으므로 네. 지금부터는 이제 나머지 두 분, 네. 박성민 최고와 오윤혜 씨하고 이야기를 좀 더 일해야죠.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